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강의를 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까지 제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복주머니 특강 세 번째 원론 최소 발화 에너지 아니죠? 아까 얘를 안 했죠, 그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자, 최소 산소 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연소를 일으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 아까는 가연물의 양 또는 가연성 혼합기의 양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그냥 산소만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나와 있죠. 화염 전파를 위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얘기한다. 즉 MOC라고 얘기하는데 이 MOC보다 낮게 만일 산소 농도가 들어가면 모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연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MOC를 산소 몰수에다가 연소 하한계라는 걸 곱한다. 이게 이제 식이거든요. 근데 이 산소 몰수는 완전 연소를 위한 산소 몰수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앞에서 제가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메탄의 산소 몰수는 몇 몰이다? 2. 그리고 에탄이 3.5. 기억하시죠? 프로판이 5. 부탄이 6.5. 요거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 몰수다.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만일 메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5를 넣어줘요. 2를 넣어줘요. 그리고 얘가 뭐냐면 하한계예요. 하한계는 제가 방금 메55라고 해서 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탄도 마찬가지죠. 하한계가 3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산소 몰수. 또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갔을 때 하한계에다가 프로판은 5, 산소 몰수. 하한계에다가 산소 몰수 해서 이렇게 또 계산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 기출에 가보면 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의 MOC 최소 산소 농도 구하는 문제는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요 4개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 정의가 뭔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산소량에 대한 연소 조건이고 다음 이제 에너지에 대한 건데 요건 에너지 조건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점화원이 주는 에너지가 점화원의 에너지가 최소한 얘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연물의 최소 발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배웠던 얘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제가 활성화 에너지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가연물이 있을 때 그 가연물에 불을 붙이기 위한 또는 연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연소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과 여기 나오는 최소 발화 에너지 MI 값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혼합기, 제가 이 가연성 혼합기는 가연성 가스, 가연성 기체에 얘가 섞인 성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점화원으로 점화 시에 또는 착화원으로 점화 시에 착화원, 점화원 똑같은 말이니까요. 발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즉 활성화 에너지가 유사한 개념이더라. 그래서 만일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불이 붙기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일단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MI는 또 작아집니다. 농도가 높아진다는 건 가연물의 농도, 가연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지죠. 그러니까 불이 붙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열 전도율이 작다? 열 축적이 잘 되니까 MI 작아질 거고 연소 속도가 빠르면 MI 작아질 거고 자, 이 CST라는 건 제가 여기서 살짝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름이 화학양론 조성비라는 애거든요. 론 조성비. 얘는 가연물과 산소가 끝내주게 섞여 있는 농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소 반응을 완결시킬 수 있는 농도다. 그러니까 정말 끝내주게 가연물의 양도 적절하고 산소량도 정말 적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CST 상태라는 건 정말 타기 좋은 상태거든요. 그때 MI 값은 뭐다? 최저다. 내가 조그마한 에너지만 주더라도 불이 붙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영양 요소들. 그럼 여기 오른쪽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 분자 운동. 얘가 이제 기체 분자론이라는 걸, 기체 분자 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고체 가연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불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열분해가 돼서 뭐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이제 기체가 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결국 최종 모양은 기체가 연소가 되는 거거든요. 기체. 그래서 이 기체들이요, 이렇게 있다가 불이 붙어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를 일으키냐면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이 분자 충돌을 한다는 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줘야 되는 에너지가 적어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그 기체에는. 왜냐하면 자체들 충돌에 의해서 거기서도 에너지가 나오니까. 마찬가지. 압력을 높이면 얘를 내가 이렇게 꾹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오밀조밀 더 모이겠죠. 그냥 이렇게 누르니까요. 그럼 분자 간 거리가 더 가까워지죠. 그럼 지들끼리 또 어떻게 돼요? 부딪히겠죠. 맞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MI가 또 작아져요. 마찬가지 농도가 크대요. 즉 내가 가연물이 요만큼 있다가 가연물을 이만큼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자기들끼리도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MI 값이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열 축적이 잘 되는, 뭐 이거는 가연물의 어떻게 보면은 구비 조건하고 유사한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영양 요소도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연소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봤고, 이제 연소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소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가보면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대요. 또는 상황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 타는 연소가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타는 연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타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산소 공급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될 때. 근데 이 산소 공급이 조금 잘 안 되면 비정상 연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연소 속도와 연료 분출 속도라는 게 균형을 이루냐 또는 불균형을 이루냐에 따라 정상 연소냐 비정상 연소냐 이걸 따지기도 해요. 밑에 나오니까. 자, 그리고 물질 상태 분류가 나와 있는데, 자, 물질 상태 3상태가 뭐가 있냐면 기체, 액체, 고체가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기체, 액체, 고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자, 이 기체, 액체, 고체 중에 뭐가 제일 잘 탑니까? 불이 났을 때 기체가 제일 빠르게 탑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액체 가연물 그 다음 고체 가연물이거든요. 뭐 당연히 어떤 물질의 성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액체는 여기 불이 붙으면 얘가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기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기체에서 불이 붙는 거야. 항상 최종 목적지는 기체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죠? 고체는 처음에 고체였다가 얘가 액체가 됐다가 마지막에 기체로 변했을 때 거기서 불이 붙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 상태가 다 기체라니까요. 근데 액체는 한 번만 가면 되잖아, 기체로. 그죠? 근데 여기는요, 2번이나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늦게 타는 거야. 생각을 했을 때 기체가 되기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열분해라는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잖아요. 여기는 한 번만 가면 되는 거고, 기체는 이 열분해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기체 자체가 타는 거예요, 얘는. 얘가 제일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있어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불꽃 유무. 요건 불꽃이 있냐, 불꽃이 없냐. 불꽃이 있는 연소를 연소의 4요소. 불꽃이 없는 연소를 연소의 3요소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자세한 건 많이 안 나오고,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상태 분류부터 볼게요. 상태 분류에는 기체가 타는 형태가 있고 액체가 타는 형태가 있고 고체가 타는 형태가 있다 그랬죠. 자, 기체가 타는 연소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산, 예온합, 폭발. 확예폭, 확예폭. 액체가 타는 연소가 증분분, 증분분, 증발, 분해, 분모. 고체가 타는 연소가 표분, 증자, 표분, 증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훈소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요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다음 중 기체 연료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액체 연료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고체 연료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상태에 따른 분류는 요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형태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요게 이제 연소 상황에 따른 분류인데, 정상 연소라는 건 뭐냐면 불이 붙는 연소 속도와 거기서 연료가 공급되는 속도가 균형을 이뤘을 때, 또 충분한 공기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주변 기상 조건이 양호했을 때.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완전 연소를 또 정상 연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됐죠?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오른쪽에 가보면 우린 항상 정상적인 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비정상적인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어떻게 연소가 되는지, 그죠? 이 비정상 연소가 중요한 거라고요. 얘를 포인트로 잘 보시면 되는데, 비정상 연소는 이게 뭐를 이뤘을 때? 불균형을 이뤘을 때.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버너 같은 데서 염공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 이거 갑자기 두 개가 그려져요. 마법인 줄 알았네. 하나만 그렸는데 손이 두 개가 닿나 봐요. 네. 뭐 여러분들한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방금 신기했어요, 약간. 자, 여기 보세요. 연소 속도와 분출 속도죠. 자, 여기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 이 불이 붙는 구멍을 우리가 염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쁘게 불이 맺힐 때는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불꽃이 맺혀 있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여기서 불꽃이 타는 속도 있죠. 타는 속도. 걔를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연소 속도와 여기서 나오는 연료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출 속도. 얘가 균형을 이뤘다면 끝내주기 여기 이쁘게 염공에 여기에 불꽃이 이렇게 이쁘게 맺힐 수 있어요. 이쁘게. 어떻게 맺힌다고요? 이쁘게. 염공 끝에 딱 달려가지고 이쁘게. 연소와 분출이 균형을 이루면, 여기서 균형을 이루면. 됐습니까? 얘를 우리가 정상연소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중에 하나라도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연소 속도가 더 빨라요. 또는 연료 분출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비정상 연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들, 이건 읽어보시고요. 자, 얘를 잘 보십시오. 보실 거면 요런 애들, 요 네 개. 얘네들. 그래서 첫 번째 비정상 연소의 대표적인 게 역화라는 게 있답니다. 역화. 역화. 자, 역화는 이걸 포인트로 보셔야죠. 부등호. 연소 속도가 더 빠른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료 분출이 한 여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원래 염공까지 연료가 나와야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분출 속도가 딱 이 정도까지 왔는데 갑자기 먼저 여기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염공 안쪽으로 불꽃이 들어갔죠.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역화. 선화는 반대예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르대요. 즉 염공이라는 곳에 불꽃이 약간 떠서 이런 식으로 연소를 하는 거죠. 약간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떠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역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인을 염공이 넓어졌을 때. 염공이 넓어졌다라는 건 얘가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게 이만해졌대요. 부식으로. 그럼 분출 속도가 처음에는 빠르게 나오다가 이렇게 넓어지면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분출 속도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분출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1차 공기량이 적다라는 건 요 처음에 들어오는 공기가 적다라는 거예요. 즉 분출 속도가 적어졌다라는 거고. 이물질이 가스에 있대요. 이물질이 가스 내에 있으니까 여기서 가스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쪽에 이제 이물질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거워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또 이제 버너 과열로 가스 온도가 상승을 했대요. 버너 자체가 달궈지니까 여기 안에서 미리 불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반대, 선합니다. 염공 축소겠죠. 1차 공기량이 적은이 아니고 많은이겠죠. 그리고 가스 압력이 높은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가스 압이 높으니까 이게 너무 분출이 빨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선화가 뭔지, 원인보다는 역화가 뭔지. 자격증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정리를 조금 해 주셔라. 자, 블로우오프는 뭐냐면요. 분출 속도가 더더욱 커졌대요. 즉 내가 분출 속도가 조금 컸을 때는 이 정도 떠 있다가 얘가 더더욱 커졌다라는 건 분출이 더 빨리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불꽃이 그냥 꺼져버려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로우오프. 또 정착하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옐로우 팁. 요거는 불꽃 끝이 무슨 색으로 변하는 거냐면 적황색, 약간 노란색 빛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스틱 연소라는 게 나오죠. 이건 종류 정도 암기. 그래서 플라스틱의 종류에는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가 있답니다. 자, 열 가소성 수지는 내가 열을 주면 모양이 변하는 플라스틱. 열 경화성 수지는 열을 주면 오히려 변형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상태 그대로 굳어지는 플라스틱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에는 폴리. 그죠? 열 경화성에는 페요멜. 그래서 페놀 수지,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그러니까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 연소 생성물 한번 보겠습니다. 연소 생성물에는 이런 애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연기 안엔 가스가 들어가 있고 불꽃.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 종류를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이산화탄소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이산화탄소, CO2. 얘는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무색무치다. 그리고 뭐가 없다? 독성이 없다. 그리고 얘가 있으면 호흡 속도가 증가될 수 있다. 호흡이 가빠질 수 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위험한 거다. 독성보다는. 호흡 속도를 증가시키니까 다른 가스를 흡입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죠? 그리고 ppm 값이 5000이에요. 얘가 크면 그나마 안전한 거고 요게 작은 게 위험한 거죠. 작은 값들이 위험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허용 농도는 책마다 조금 표현이 다른 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용 농도를 다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대신 가스의 특징을 조금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다가 CO도 하나 적어 주십시오. CO. 자, 일산화탄소죠. 그죠? 자, 얘는 불완전 연소시 나오는 가스고 얘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질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나오죠. 그리고 ppm 값이 얘는 50ppm입니다. 50ppm. 50ppm. 다음 황화수소. 요건 황이암이 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스고 고무나 동물 털, 고기 이런 것들이 탈 때 나오는 가스고요.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달걀 썩는 데. 그리고 ppm 값이 10이래요. 다음 이산화황. 요거는 황이암이 된 물질의 불완전이 아니고 완전 연소. 동물 털, 고무, 나무 이런 거 탔을 때 미량 발생하고 ppm 값이 몇이래요? 10. 근데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 책은 제가 그냥 5라고 넣어놨거든요.
근데 10이라고 한 책도 있어서 제가 그냥 여기 요약자료엔 그냥 10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5 또는 10인데 이거를 제가 그냥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서적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됐죠?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암모니아. 질소 함유물의 수지 나무 등이 탈 때 발생할 수 있고, 요거 포인트로 보시죠. 요거. 산업용 냉동시설 냉매. ppm은 뭐 25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청산가스. 시아나수소죠. 자, 시아나수소는 이런 폴리우레탄이 불완전 연소됐을 때 나올 수 있대요. 그리고 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도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 아까 CO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산화탄소하고. 자, 다음 질소산화물. 뭐 질산셀룰로스나 폴리우레탄 등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한다. ppm 값이 뭐 1이다. 염화수소, 절연제나 배관재료 또는 PVC 이런 게 탔을 때 발생한다. 포스겐, 사염화탄소라는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발생한다. 얘가 이제 할론 104인데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0.1 그죠? 요거는 잘 봐야 되고 0.1짜리는 아크롤레인도 0.1이다. 석유나 유지류가 탔을 때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만 그냥 살짝 넣어 놓은 거니까 이 정도는 조금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얘가 연소 생성물 중에 지금 가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금 쉬었다가 뒤쪽에 이제 남아있는 연소 생성물, 뭐 염기라던가 또는 이제 굴뚝 효과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폭갱하면은 연소에 대한 정리는 제가 끝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화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 특강 이렇게 해서 마쳤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